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성창 오토텍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동차 공조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자동차 산업에 속해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이 동향을 보게 되면 이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기관 역시 수급이 존재하지 않는 모습인데 자, 과연 이런 부분이 왜 그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 주가가 결국에 상승할 경우에 어떠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거래량의 변화, 이 사실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에 속하죠. 그래서 자동차 테마와 함께 엮이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 패턴성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이런 가격적인 측면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이 기관에서 매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략적으로 2월 1일부터 최근까지 미동이 없는 모습이죠. 사실 외국인과 개인도 조금씩 거래량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미비한 수준이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왜 이런 미비한 거래량을 보여주냐? 야,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실적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22년부터 상승하다가 최근 이 기조가 좀 꺾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매출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주가 또 시가총액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바로 영업이익 측면입니다. 자,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러한 측면이 바로 기업의 시가총액에도 영향을 준다. 그에 따라서 시가총액 주가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적인 부근 외에도 이 하방 모멘텀이 존재를 했냐? 자,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그 전에 제가 잠시 까먹고 넘어간 게 있는데, 이 PBR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PBR이 0.79 수준이죠.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PBR이 1보다 작으면 이 저PBR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PBR이 작아도 이 영업이익이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관련된 시장의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방 모멘텀. 자, 이 부분이 왜 그러냐 좀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에 금리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관련주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자동차 관련주는 특히 금리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기조가 이 시장에 널리 퍼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자동차 할부 금리 역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들게 된다. 자, 그래서 수요가 낮아지면서 이 자동차 관련주 역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적인 부분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 금리가 하락을 하면 이 똑같은 패턴이겠죠. 금리가 하락하면 이 소비자는 이 자동차 구매를 위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관련된 호재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왜 이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불어지고 있냐? 이 결국에 유가적인 측면을 봐야 됩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의 근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 이 만드는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후티 반군 잠수함을 도입했다. 또 미국 선박과 영국 선박을 공격한다라는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유가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결론적으로 이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 이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PPI가 CPI 지수를 선행한다. 자, 이렇게 보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생산자가 만드는 비용이 당연히 증가를 하면 팔 때도 높은 비용으로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에 사게 된다. CPI가 증가한다. 그래서 최근 기조를 보게 되면 예측치보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이 우려감을 시장에 확산시킨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창 오토텍이 또 다른 주가 상승 모멘텀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엔 금리적인 측면이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가 되거나 이 경제 회복세가 좀 눈에 가시화되면 그에 맞게 성장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경제 같은 경우 상황을 보게 되면 결국에 중국 경기 이 중국 경기가 회복을 보여줘야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주겠죠.
이 중국 경기는 현재 유동성을 늘리면서 이 경기를 띄우려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기준금리를 6개월 만에 인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략적으로 0.25%포인트 정도 인하를 했는데 결국에 계속되었던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노력의 조치다.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금리나 또 경기 회복세가 보여줘야 이 성창 오토텍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 단일적인 측면의 이 성창 오토텍만의 이 이슈, 이 호재성 이슈 외에도 이 글로벌적인 동향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4,900원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만들면서 지지받으면서 상승해 주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상승 모멘텀에는 결국에 이 기업의 단독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동향이 도와줘야 된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화 그리고 경기, 이 중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으면 그에 맞게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이 사실은 6,000원 구간대까지는 매물대가 촘촘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받으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 오늘 설명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이 성창 오토텍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추후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